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왜 그런지 대충은 알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반감은 가끔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중앙일보는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진하는 틱톡 인수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MS의 인수 협상을 잘 아는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한은 45일 내로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와 MS가 인수한 바이트댄스는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MS는 틱톡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법인을 인수하는데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감독하에 인수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내왔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엿볼 수 있고 이는 미국 안보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 실제로 틱톡은 스마트폰의 클립보드 엿보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MS는 자사의 틱톡 인수가 미국 정부의 뜻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틱톡 퇴출 입장이 강경해 한때 MS의 협상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급선회는 미국 내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S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틱톡에서만 3,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19살의 가수 베이비 에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연소라는 말은 어딜 가나 주목받길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지난 1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34세로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16년 된 남자친구와 1일 결혼식을 올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2일 마린 총리가 전날 헬싱키 관저에서 가족과 친구 등 4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랜 파트너인 마르크수 레이퀘넨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발표했다는 건데요. 마린 총리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내 삶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우리는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함께 성장했으며 사랑스러운 딸의 부모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18살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슬아의 2살짜리 딸도 있다는데요. 교육부 장관이던 마리는 지난해 12월 핀란드 최연소 총리로 선출됐고 핀란드의 3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이지만 마리는 핀란드에서 발생한 코로나 상황을 비교적 훌륭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별 진료와 유증상자 치료,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7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경우 외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죠. 또 3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항공편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엄격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며 준비의 민족으로 거듭난 덕도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의료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지난 4월에도 핀란드에서는 마스크 등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소련의 침공을 받아 겨울 전쟁을 치르면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물자와 석유, 곡물, 탄약 원료 등을 대규모로 비축한 덕분이죠. 핀란드의 물자가 어디에 얼마나 보관돼 있는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덕분에 2일까지 확진자 수 7,453명, 사망자 329명으로 북유럽 4개 국가 중 가장 피해가 적다는데요. 이에 5개 정당 연정으로 이루어진 산나 마린 정부의 여당 지지자뿐 아니라 야당인 보수 국민연합당 지지자도 3분의 2가 넘는 68%로 현 정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갤럭시 시리즈는 나오는 버전마다 꽤 괜찮은 판매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모델 교체 주기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 꼭 새 모델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성능이 여전한 경우가 적지 않죠. 헤럴드 경제는 갤럭시 노트 10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출시를 앞두고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자급제 폰을 제외한 갤럭시 노트 10의 이동통신 3사 판매량은 5만 5천여 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6월 대비 14,000여 대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량 증가세는 공시지원금 확대와 무관치 않습니다. 7월 들어 공시지원금이 배 이상 상향됐는데요. 출시가 임박한 비싼 갤럭시 노트 20 대신 저렴한 가격의 갤럭시 노트 10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17만원에서 지난달부터 42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렸고 KT도 21만 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GU+는 18만 8천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출고가는 124만 8,500원에서 149만 6천원으로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가량을 더하면 67만 3,500원에서 92만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의 기본 모델과 단말기 가격이 124만 8,500원이고 공시지원금 42만원 정도도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스포츠성 보조금을 더하면 갤럭시 S2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부 판매점에선 불법 보조금을 더해 5만원 안팎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화면과 S펜을 선호하는 갤럭시 노트 마니아 수요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5일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0에서 갤럭시 노트 20를 선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올해 초 언팩 행사와 달리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언팩으로 진행이 됩니다. 갤럭시 노트 20의 출고가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갤럭시 노트 20가 120만원대,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145만원대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내민 연 3%의 수익률 통장 프로모션을 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나 봅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금융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네이버 통장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출시 2달도 안 돼 가입자 정체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네이버 통장 가입자 수는 3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7월 한 달간 가입자 증가 수가 고작 3만 명에 그쳤죠. 지난 6월 3일 출시된 후 한 달 만인 7월 초까지 약 27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후 7월 한 달 동안 겨우 3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입니다. 이는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50만 명, 4개월 만에 14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수요를 모은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인데요. 출시 기념으로 조건 없이 연 3%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성과를 내서 초기 약발이 벌써부터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금액 100만원까지 조건 없이 연 3%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혜택도 이번 8월로 종료되는데요. 7월 초 기준 네이버 통장 납입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23.1%입니다. 8월이 지나 프로모션이 끝나면 전체 가입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들이 다른 곳으로 현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져 대량의 현금 유출이 예상되고 있죠. 오는 9월부터 전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차등적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전월 결제 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골드 등급으로 분류, 100만원까지 연 3%의 이자율이 유지됩니다. 전월 실적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연 1%의 수익률을 지급한다고 하죠. 네이버페이에서 일정 부분 돈을 써야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급격히 둔화된 가입자 성장세와 프로모션 종료로 인한 현금 유출 우려에 네이버 통장 담당 부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네이버 관계자는 8월 이후에도 가입자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라며 계속해서 혜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다양한 비대면 기술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기침 소리와 기침하는 사람의 위치, 기침 횟수를 인식해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이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영화 교수 연구진은 SM 인스트루먼트와 공동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딥러닝 기반의 기침 인식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카메라가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감염병 증상자를 감지하거나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의료용 장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층의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특징을 뽑아내 가장 가까운 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컴퓨터에 지도학습을 시켰습니다. 훈련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는 구글, 유튜브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공개 음성 데이터 세트, 오디오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또 기침 인식 모델이 다양한 배경 소음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다른 음성 데이터 세트를 보조로 활용했는데요. 연구진은 따로 사무실에서 녹음한 시험 데이터를 넣고
기침 인식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87.4%의 시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